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대혼란의 도가니 그 자체죠. 그 중에서도 전세 시장은 전세 대란이 아니라 이미 전세 파동에 왔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요, 내년에도 이 전세 파동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내년에는 전세 파동이 아니라 전세 태풍으로 덮치지 않을까, 이런 예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고요? 입주 물량은 점점 내년에 가도 거의 30% 가까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세대수는 예년보다가 쭉쭉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급은 줄어들고 세대수는 수요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전세는 어떻게 된다? 완전한 파동에 겹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잠시만 보면요, 서울 가구수가 늘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는 56,623 가구가 늘어났고요. 올해는 78,000 가구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요, 이거보다가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내년에는 아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 올해 추정치가 7만 9천 가구였는데 7만 8천 가구로 떨어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어떤 뭐라고 이야기하나, 공급은 더 줄어듭니다. 내년에 3만 6천 가구예요. 올해 5만 3천 가구보다가 결국은 30%가량 더 감소합니다. 야, 이거 참 위험하죠. 약간 헷갈리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실제 전세 물량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올해 그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0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매물이 4만 1,580건이었습니다. 근데 10월에는 9,186건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만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물은 급감, 수요는 계속 확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일반 가구 수, 작년에 늘어난 일반 가구 수가 5만 6천 가구입니다. 보통 예년에는 2만 5천 가구에 3만 가구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2배 늘어났어요. 지난해 2배. 가구 수가. 그러니까 독립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하고 함께 살지 않고 가구로 독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7만 8천 세대 늘어났고요. 이미. 이러면 작년에보다 지금 훨씬 많잖아요. 작년에 전체 늘어난 거는 6만 3천 세대거든요. 그때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이대로 가면 내년은 진짜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공급이 말도 못하게 줄어요. 내년 입주 물량 자체가 2020년에 5만 3천 가구인데 비해서 2021년에는 3만 6천 가구 정도 나올 거라는 예상입니다. 입주 물량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 국세청에서 보여준 자료는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대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구수가. 올해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내년에는 많이 안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작년보다 한 2만 가구수가 늘었잖아요. 그죠? 올해가. 그러면 내년에 그냥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줄어드니까, 물량이
물량이 지금 거의 뭐 2만 가구 이상 줄어드니까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전세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내년에.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시장이 안정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안정이 안 됐습니다. 전세값은 지금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간 국민은행의 어떤 전세값 상승률을 보면요. 수도권이 4.4%예요. 서울은 6.2%로 굉장히 높고요. 강남구는 8.4%입니다. 제가 있는 이 송파구는요. 12.2%고요. 광진구는 8.6%입니다. 그야말로 엄청 높죠.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그 지수는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가 189.3이에요. 189.3. 이게 9월 달입니다. 9월 달. 예. 이게 200이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200이 그죠? 200 이상 올라가면 전세 붕괴예요. 전세 붕괴. 전세 태풍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180이면 전세 파동에 해당될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해답이 없다는 사실. 해답이. 워낙 규제로 꽉 묶고 나서요. 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전세난이 난 게 세 가지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 원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거 시행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내놓지 않는다. 이 법 철회할 수 있을까요? 철회 못합니다. 예, 다시 지금까지 제일 핵심이 전세기간이 2년이었던 것을 4년으로 바꾼 거거든요. 다시 2년으로 바꾼다.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자초하는 꼴이니까 정부가 절대 철회 못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재건축 의무 거주 기간을 확대한 겁니다. 2년을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증이 안 나와요. 아니 서울 강남 재건축만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증이 안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몇십억 날리는데요. 그러면 비워두더라도 전세를 나가라 합니다. 전세를 나가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세난은요. 정부가 대책을 섣불리 꺼낸 거예요. 3기 신도시 조기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7월부터 시작해서 조기 분양을 6만 가구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많은 매매 대기자들 있잖아요. 매매 대기자들이 이제 완전히 대기 상태로 빠진 거예요. 완전 대기 상태로. 쉽게 말하면 전세로 어디론가 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면 내가 콕 집어서 생각한 곳이 예를 들어 태릉시시다 이러면 하남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남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예, 그러면 하남에 갈 때 뭘로 가요? 집을 사서 가면 1주택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전세로 가는 거예요. 이 수요가 엄청나요. 130만 명 정도 된대요. 130만 명. 그럼 전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풍기가 날 수밖에 없죠. 여기 해결책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결책이 없어요. 게다가 조금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눈에. 뭐냐고 하면 3기 신도시 분양을 할 때 토종 원주민에게만 분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주해서 와서 전세로 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주해서 하남이 지금 전세값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곳이거든. 전국에서. 태릉시시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로 이주 와서 여기 전세 살지 마라 이거예요. 전세 살지 마라. 원주민 토종 원주민 주겠다. 그 말은 3기 신도시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 할까요? 지금 이 정도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실 해야 될 거는요.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성급하게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렇다면 재건축 의무 거주 기한을 줄이는 거나 아니면 없애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자체가
집값 원래대로 아니 집값 원래대로. 원래대로 안 되거든 그러면 대안도 없어 이거 대안도. 사실 정부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대안은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 정책을 공급 위주의 정책을 써야 된다. 이게 제 대안인데 그 대안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전세 대란은 점점 더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매매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워낙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 다 팔아야 돼. 그래서 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전세는 올라가요. 결국은 전세가 올라가면 아파트도 저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또 내려간들 똘똘한 한 채는요 언제든 그 값을 하기 때문에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수요는 앞으로도 점점 커질 거예요.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